노사공감 김학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중소사업주로서 어떠한 불이익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부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주요한 내용으로는 법적 근거, 처벌의 법적 근거, 그 다음에 필수 기재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근로자 유형별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처벌 규모,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 실무 대응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어떠한 체크리스트를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적 근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실 모든 직원, 단순히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17조의 사항이고요. 기간제법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것은 기간제법에 따라서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되느냐?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로 장소, 업무 내용 등을 적어야 되고,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당사자한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나 단시간 경우에는 근로일별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물론 기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명시하여야 되겠습니다. 처벌의 어떤 차이는 근기법상의 위반은 벌금형, 즉 형사처벌의 대상인 것이고, 기간제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행정벌에 해당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양쪽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남겠죠. 하나는 형사벌이고요, 하나는 행정벌이라는 차원에서 이중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태도입니다. 잠깐 해당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위반 시에는 벌금형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걸 병가하여도 이중처벌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죠. 이 근거로 삼는 것은 양 통일적 체제, 근기법의 처벌 기준이 기간제법으로 무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간제법이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상의 주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죠.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의 이중처벌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양쪽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부분이 있고, 판례가 제시한 사유 중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무기계약직 내지는 정규직이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항상 열의, 그러니까 상위의 주위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측면도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근기법에 의해서 통일적 규율이 필요한 차원에서 병과 양쪽 처벌을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통일적 규율이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는 사실 입법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처벌을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과태료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애매한 사안 내지는 사건을 중간에서 합의 내지는 종결시키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형사 처벌을 할 것을 과태료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사업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태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중 처벌에 항상 의구심을 받게 되는 거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